전공을 바꾸고 세무사 수험 생활을 시작을 했고 또 창업하고 유튜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시작을 하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무사님께서 지금 포스코타워 송도에서 직원 25명으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이 정도 규모를 계획하고 하신 건지 다른 사업 모델을 참고하신 게 있으신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대부분의 세무사무실이나 세무법인 지점에서 기장사업 운영하시는 분들은 직원 4명 정도를 계획을 하셔요. 제가 근무세무사로 있었던 곳들도 크게 다를 게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롤모델도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를 보고 배운다든지 처음부터 계획을 했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저도 처음 개업할 때 직원 4명만 돼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표가 4명이었는데 어떻게 사업한 지 5년 만에 직원이 25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방구석에서 개업했을 때 목표가 직원 4명이었었어요. 저도 시작은 일반적인 세무사무실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다름이 없었어요. 그만큼 제가 특별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저도 지금 25명이라는 거는 4명인 거를 거친 거잖아요. 그 시점에서 만족하고 멈출 수 있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은 거죠. 사실 그때는 사업한 지 1년밖에 안 됐었는데 사업의 성장을 멈출 이유가 없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계속 직원을 뽑고 성장을 하고는 있지만 제가 남들보다 뭔가 특출나서 아니면 뭔가 다른 배경이 있어서 이렇게 성장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꼭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단지 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만족해 하시고 소개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죠. 세무사님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른 세무사에 비해서 뭐가 다르길래 그런 바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저를 단지 딱 세무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세금 큐레이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금이 어렵고 지루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세금 얘기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렇게 많이 자세히 아실 필요도 솔직히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상식선에서 알고 계신 정도면 된다고 봅니다. 세금 고민은 제가 하는 것이고요. 대표님은 세금을 포함해서 사업 전체를 긴 호흡으로 보셔야 하잖아요. 그런 사업자분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 10월인데요. 저희 고객사분들은 이미 내년에 세금이 얼마 나올지를 다 알고 계세요. 미리미리 결산해서 세금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내년의 세금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것은 사업 운영에 있어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대비가 가능한 것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세금은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거래처당 1개의 단톡방을 제가 파는데요. 여기에서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해요. 다른 업종의 전문직이 필요하면 연결을 해드린다든지 대표 세무사와의 한라인이라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사장님이 편하게 이용이 가능하신 거죠. 이런 서비스들을 더 많은 사장님들께서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장님들이 세무사무실 이용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거든요. 세무사가 세금 계산만 해주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면 세무사님께서 본인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가요? 글쎄요, 뭐 특별한 방법이라기보다는 일단 저는 어떤 일이든지 할까 말까 이런 갈림길에 있을 때 그냥 좀 저지르고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요즘 어디 동기부여 영상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일단 시작해라, 고민만 하지 마라, 이런 게 저는 사실 처음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그냥 하는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요, 그게 좀 진짜인 것 같아요. 일단 시작을 하고 봐야 되는 것이더라고요. 이거는 직장 생활이든 사업이든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심이 되는 그런 명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작해라 라는 거죠. 저도 늦은 시기지만 전공을 바꾸고 세무사 수험 생활을 시작을 했고 또 창업하고 유튜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시작을 하니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시작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남들이 손가락질하면 어떡하나, 그런 건데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 인생인데. 또 잘못되면 어때요? 그것도 다 과정이잖아요. 지금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게 있으시다면 그거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작을 해야지만 그 다음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대단한 것을 시작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는 사실 아니고요. 무엇이든 작은 것이라도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는 거죠. 저도 사업하면서 사무실을 얻어볼까, 직원을 뽑아볼까, 시스템을 만들어볼까 이런 고민을 할 때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새로운 시작들을 하니까 그 과정에서 나만의 기준과 어떤 인사이트
이런 걸 갖게 되고 작은 성취라도 거기에서 좀 느껴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보면서 좀 느끼는 거는요. 처음에는 이렇게 해볼까 하고 그 플랜 A대로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B, C, D, E, F를 발견하게 돼요. 다른 플랜으로 가는 길이 되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얻은 거를 다른 데 접목시키는 그런 일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시야가 확 넓어진다고 그럴까요? 처음에 계획한 플랜 A가 아닌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른 길이 결과적으로 더 좋은 결과일 수도 있더라고요. 제 경험상 아무리 업무 범위가 좀 한정적인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다각화를 시키는 것이 사업 안정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차별화 측면에서도 확실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산 장사랑 집시인 장사 같이 한다고 하잖아요. 다리가 2개인 것보다는 3개, 4개인 게 안정적인 거랑 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끊임없이 다른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말이 쉽지 뭔가를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맞아요. 새로운 거를 시작한다는 거는 고통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막상 해보면 고통보다 즐거움이 더 큰 것도 있을 거예요. 일단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면은요, 설레임이 있잖아요. 그 전에 하던 게 아니니까. 그것만으로도 늘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보다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시작을 하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죠? 계획만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단 시작을 하고 나서 그 과정에 있어서의 계획을 다시 짜는 거,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과정이 내가 최초에 계획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일단 시작하면 중간중간에 아이디어가 또 나옵니다. 내가 나이가 많은데요, 내가 좀 늦었는데요,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늦은 때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거래처분 중에 나이가 70 넘으셔서도 새로운 사업 시작하시고, 그리고 저희 지인 중 한 분은 60대 은퇴하시고 자격증 취득하셔서 지금 새로운 직장 다니면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직장 동료가 85세인 걸 보니까 그 이후까지도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제 경험상 기회가 저절로 찾아오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이든 유튜브든 뭐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나니까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가 너무 많이 찾아와서 그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요. 지금은 내가 이걸 안 했으면 어쩔 뻔했지?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도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불가능은 없고 늦는 것은 없습니다. 시작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인 것 같아요. 무언가를 시작하는 게 두려우신 분들께서 용기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